요즘 길거리를 보면 전기차가 정말 많아졌죠? 이 전기차 혁명, 정말 대단한 속도로 우리 삶을 바꾸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엄청난 변화 뒤에 어쩌면 이 모든 걸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병목 현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9%.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지난 분기에 전 세계에서 팔린 자동차 5대 중 거의 한 대가 순수 전기차였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성장세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보세요. 2025년 상반기 중국은 판매량이 무려 47%나 뛰었고요. 잠시 주춤했던 유럽도 20%나 반등했어요. 미국 시장이 잠깐 주춤하긴 했는데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은 명확하죠. 전기차 시장 그야말로 폭풍 성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한가운데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거의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전기차 혁명이 사실은 아주 약한,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기반 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희토류라는 녀석입니다.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서 엄청 희귀할 것 같지만 사실 땅속에 꽤 많아요. 진짜 문제는 이걸 캐내고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엄청나게 까다롭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전기차의 심장, 그러니까 고효율 모터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핵심 재료거든요. 자, 그럼 진짜 문제가 뭔지 이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무려 69%, 거의 70%에 가깝죠? 이 막대한 양을 단 한 나라, 바로 중국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의존이냐면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만드는 데 필요한 희토류의 98%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98%요. 이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2025년 6월에 유럽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협회에서 이런 말을 했죠. 공급망 문제 때문에 유럽의 여러 공장들이 이미 멈춰섰다. 미국에서도 포드가 생산량을 줄여야만 했고요. 이 공급망의 약점이 진짜 아픈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자원 확보 경쟁이 시작된 거죠. 전기차의 미래를 건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전략이 아주 다양해요. 첫째, 스웨덴이나 미국 와이오밍처럼 아예 새로운 광산을 개발해서 공급처를 늘리는 거고요. 둘째, 폐배터리 같은 데서 희토류를 다시 뽑아 쓰는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아예 희토류 없이 모터를 만들 순 없을까? 하고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음 맞는 나라들끼리 힘을 합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이런 전략적 동맹도 아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그냥 계획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공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BMW인데요. 놀랍게도 BMW는 지금 팔고 있는 전기차에 희토류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모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이 의존성 문제를 정면으로 뚫어버린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한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것만 쳐다보던 그런 불안한 방식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광산도 찾고 재활용 기술도 개발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공급망을 여러 갈래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식입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당장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는 과연 어디일까요? 2025년 상반기 판매량을 한번 볼까요? 시장마다 특색이 아주 뚜렷해요. 역시 중국에서는 지리, BYD 같은 자국 브랜드가 시장을 꽉 잡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힘이 막강합니다. 물론 르노나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전통 강자들도 자기 안방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의 경쟁은 더 흥미진진해질 것 같습니다. BMW의 iX3, 오프로드의 강자 지프가 내놓는 니콘,
또 닛산의 마이크라까지 정말 쟁쟁한 신차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의 시장 구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결국 이 전기차 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더 좋은 차를 만드는 경쟁 그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혁신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는 핵심 자원, 이 원소를 누가 컨트롤하느냐의 문제로 번진 거죠. 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빨라지는 지금 과연 우리 미래의 동력을 쥐게 될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